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한의학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사상체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인데요. 자신의 체질을 알아서 건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사상 체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박선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상 체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상 체질이란 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뭐예요? 사상체질의학은 한국에만 있는 독창적인 의학으로 중국, 대만, 일본 어느 한의학에도 없는데요. 사상체질의학을 이야기하신 이재마 선생은 조선 말기에 철학자이자 의학자로서 당시에는 음양오행의 도교적 사상이 한의사들 사이에서 만연되어 있을 때 유교적인 관점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인간을 네 체질로 구별하였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는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은 폐, 비, 간, 신의 크기가 각각 달라져서 각각의 체질마다 생리병리가 다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한 네 가지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이 되지만 각각 어느 정도로 이제 해당되는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네, 그것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 20%로 구성되어 있고 태양인은 소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태양인이 가장 많은 걸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근데 태양인은 사실은 이제 양약이 잘 맞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체질은 사실 사람도 살면서 체질이 좀 바뀌잖아요. 요 구분된 네 가지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폐비 간신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체질이 정해지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는 태음인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태음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체질이 변한다고 할 때 그 체질이랑 이 사상 체질이랑은 이제 용어가 정의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태음인이면서 소양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세 개가 뭐 유형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나요? 그게 체질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체질, 세 가지 체질 이런 식으로 각 체질의 특성이 함께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관찰해서 내 체질이 어느 체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체질은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상 체질 네 가지로 구분한 것 중에 복합적으로 이 체질 자체가 구분이 될 수는 없다. 하나로 일단 정의는 내려질 거다. 하지만 증상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슷하게 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한 가지로 정의는 내려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상 체질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신의 체질을 알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 나쁜 음식, 잘 걸리는 질병 등을 알아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병이 난 후에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체질별로 잘 취약한 어떤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알아둬야죠. 자, 첫 번째 키워드 폐대간소, 간대폐소. 이건 무슨 뜻이고 어떤 체질을 의미하는 용어인가요? 먼저 폐대간소는 말 그대로 폐가 크고 간이 작다는 뜻으로 폐와 관련된 기관지 계통의 기능이 좋고 그에 비해서
간과 소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을 말합니다. 바로 태양인을 뜻하는 단어이죠. 태양인. 그러면 이 태양인이 체질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네. 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태양인은 폐가 있는 등과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반면에 간이 위치하고 있는 허리와 배꼽 사이가 덜 발달되어 허리가 가는 편입니다. 얼굴 쪽으로도 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외형이 있던데요. 얼굴은 머리가 크고 이마는 좀 넓고 눈빛이 예리하고 강렬한 편이고 뒷덜미가 발달해서 강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영웅 같은 느낌이네요. 태양인에 속하는 우리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보통 잘 알려진 인물 중에서는 나폴레옹, 히틀러, 스티브 잡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태양인은 사실 특징이 확실해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인은 대체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태양인은 대체적으로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처리하고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격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방종한 면도 있고 거침없이 행동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면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죠. 어머나. 알겠습니다. 폐대간소부터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 또 하나가 간대폐소였어요. 이거는 어떤 체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까? 간대폐소는 말 그대로 간이 크고 폐가 작다는 뜻으로 해독 능력이 발달하고 호흡기 계통이 약한 체질을 말합니다. 바로 태음인을 뜻합니다. 태음인이군요. 네. 태음인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더 있을까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체 가운데 부위가 발달해서 어깨, 허리, 엉덩이의 선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고에는 여성의 경우 부잣집 맏며느리감을 연상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음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쵸, 인상 좋아 보이고 인상 좋아 약간 보이고. 이렇게 후덕한 느낌? 약간 그런 거에 가깝다 보니까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체질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태음인은 성격적으로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태음인은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욕심이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뭐 외형적, 성격적인 이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내 체질은 뭘까 대략적으로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태양인, 태음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대신소, 신대비소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건 각각 어떤 체질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비대신소는 비장 기능이 발달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체질을 뜻하는데요. 바로 소양인을 말합니다. 소양인은 어떤 특징이 더 있습니까? 소양인은 비장 기능이 발달해서 소화 능력이 좋고 신장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비뇨기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외향적인 특징으로는 소양인의 경우에 가슴과 어깨가 발달하였고 엉덩이와 아랫배가 빈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엉덩이와 아랫배가 빈약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랫배면 뭐 변비 이런 질병에 취약할까요? 열이 가슴과 머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균형이 깨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양인, 성격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또 금방 후회하고 그래서 조금 경솔해 보이는. 좋은 점은 없나요? 좋은 점이요? 네. 좋은 점은 네. 성격이 일단 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일에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조금 적극적이고. 오지랖퍼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신대비소였어요.
이거는 말씀 안 해주셔도 알겠는데요. 이건 네. 소음인이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대비소란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발달하고 비장 기능이 약한 체질로서 소음인을 말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발달해서 비뇨 생식기가 튼튼하고 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음인이 맞는 거죠. 네, 소음인이 맞습니다. 네. 소음인은 그러면 외형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양인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체가 조금 약한 편이고 허벅지나 아랫배, 골반 부위가 튼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체가 튼실한데, 그래서 안정적인. 그쵸. 아래쪽이 더 튼실하기 때문에. 체격적으로 좀 말라 보인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안 찌는 경우가 많아서 키가 작고 말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잘 체하시죠? 그럼요. 소화 기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죠. 네, 자주 오십니다. 위에 부담도 잘 느끼고 잘 체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대략 그 취약한 질병의 그 병명을 알 것 같아요. 네. 네, 위장 쪽으로 네. 관련된 질환들 잘 앓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매사에 조금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예의 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꼼꼼하고 예의 바르신 분. 지금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점을 꼽자면? 단점은 이제 매사에 너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이고. 꼼꼼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건강 해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의학에 따른 사람의 체질을 구분한 4가지 체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알고 이게 미리미리 관리하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자, 3번째 키워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별 치료법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체질에 따라서 한방 처방이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위장병이라도 태아인의 경우에는 화를 내리는 치료를 하고 소양인은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습과 담이 많아서 습담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이어도 치료 방법이 아예 달라지는군요. 네. 체질에 따라서. 이게 체질에 따라서 또 맞는 음식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체질별로 어떤 음식들이 맞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태양인의 경우에는 약한 장기인 간을 보호하는 음식들이 좋은데요. 네. 예를 들면 등 푸른 생선, 키위, 머루, 모가 등이 있고 태음인 경우에는 약한 장기인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 좋은데요. 소고기, 배, 도라지, 콩 등이 있습니다. 네. 소양인과 소음인은 어떻습니까? 소양인의 경우에는 약한 장기인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이 좋은데요. 돼지고기, 오리고기, 오이, 보리 등이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약한 장기인 비장을 보호하는 음식이 좋은데요. 닭고기, 사과, 귤, 카레 등의 음식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체질별로 같은 질환이더라도 치료법이 달라지고 맞는 음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네. 체질별로 어떤 치료들이 좀 행해질까요? 다이어트에서도 체질별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살이 찌는 체질은 태음인으로서 태음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담이 많은데요. 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흡수하는 반면에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비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목욕을 통해서 땀을 많이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태음인은 그렇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가슴 쪽 상체로 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위로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체 비만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뭐 얼굴 비만 아니면 팔뚝 비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와 가슴에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부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되면
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뇨작용을 도와주어서 살을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음이는 어떻습니까? 소음이는 소화기관이 약하다 보니 보통 다른 체질에 비해서 그렇게 살이 잘 찌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몸이 차고 순환이 잘 안 돼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복부의 냉증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태양인도 알려주시죠. 직설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돌적인 태양인의 경우에는 머리로 열이 많이 오르는데요. 그래서 얼굴이나 목 부위에 비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머리에 열을 식혀주고 화를 내려주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체질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걸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 태양인이에요. 태양이시라고요? 태양인이시라고요? 소음인 아니고? 소음인 아니에요. 소음인 아니시고? 저 소화 잘 돼요. 소화 잘 되시고. 소화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어깨가 있잖아요. 네. 소음인 절대 아닙니다. 소음인을 딱 봤을 때 어깨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딱 보면 날씬하네, 약간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하네 이런 느낌인데 딱 일어서면 오, 하체는 튼실하군요. 뭐 이런. 근데 느낌. 전혀 태양인 같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네. 이제 뭐 어떻게 전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많은 사실 그래서 체질 감별법이 많은데 방법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감별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제일 정확한 건 그래서 저는 체질 한약을 씁니다. 체질별로 맞는 약인 그쵸. 거예요? 사상의학에 따라 각각 그 체질에 맞는 처방들이 다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처방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체질을 알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감별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애매하게 짐작하면 정확하지가 않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서도 여쭤보면 원장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무슨 체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고 이제 무슨 체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확률이 높다. 확률 네.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질이어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점 이것도 하나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태양인이 저는 스티브 잡스와 그 히틀러와 그 결을 같이 하세요. 저 그렇게 아나무인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적인 측면도 있었죠. 네. 그럼요.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눈치 엄청 많이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네. 확실히 구분하자면 이런 점이 다른 체질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태양인은 행동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2-3번 생각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고요. 소양인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너무 표현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벌려놓고 마무리가 약한 경향이 있어서 마무리를 끝까지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보통 욕심이 많고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런 면이 있어서 뭐 돈, 일, 음식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인의 경우에는 너무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상 체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사상 체질 잘 알아보고 그 특성들 살펴보면서 지켜야 할 습관은 지키고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의사 박선영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